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비트코인이 71K에서부터 67K까지 급락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쯤이면 좀 감아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돌다리를 잘 두들기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는 계속해서 하방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숙지를 하시게 되면은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서 안전하게 매매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속도하게 시청료라고 생각해 주시고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우선 기존 영상부터 복귀를 해보게 되면 3월 18일자 영상 한번 볼게요. 이때 여러분들한테 내려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 다음 주는 지나가야지 윤곽이 드러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다음 주가 되니까 윤곽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틀 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뭐였는지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름대에 대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한 차례 더 저가를 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결국 지금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런 무빙들이 나타났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임이 나타날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예요. 안전하게 매매를 해보실 수 있는 매매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매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4K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숏 진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해당 타점을 계속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84% 정도 수익 중인 상황이고 이더의 경우에선 216% 정도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자리들은 변곡점들에서 수도 없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이전에 영상을 봤는데도 내가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또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타점을 실시간으로 놓치고 싶지 않다. 다음번에도 나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데이 구독자 전용 텔레방에 입장을 해두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셔서 무료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고정 댓글 달아놨으니까 요 링크 클릭을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입장 가능하세요. 아시겠죠? 네, 지금 텔레방 인원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속도 정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한정 인원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차트 분석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기존 관점을 복귀부터 해보도록 할 거예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74K에서 C파가 끝나느냐 아니면은 75에서 78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C파가 끝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ABC 전체 구조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하락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상황에서 제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1시간 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시간 봉상에서 하락 임펄스 파동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내려오는 파동에 대해서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엄청 심플합니다. 심플하게 살짝 반등이 ABC로 나와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재차 하락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이시는 67K 저점이 진짜 저점인 경우와 한 차례 더 내리면서 5파를 더 연장시킬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바로 반등을 하면서 ABC를 만들거나 아니면 추가로 조금 더 내려서 그 다음에 ABC를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임펄스일 경우에서는 4시간 봉으로 돌려서 봤을 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관점인 1파 연장 터미널 관점이 폐기가 되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현재 진행 중인 파동이 임펄스가 아니라 조정파라면 그러니까 내려오는 파동이 1, 2, 3, 4, 5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W, X, Y 조정파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면 터미널 파동 패턴 안에서 조정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서 지켜줘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추세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추세를 제가 연결지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하나 그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걸 평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다가 딱 그어봤을 때 지금 추세선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1파 연장 터미널로서 한 차례 더 올려서 10파를 75에서 78 정도에서 종결을 시키려면 이 추세 라인에 대해서 크게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현재 캔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이탈을 하고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고 결론을 낸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시 1시간 봉상에서 최고점에서부터 고가 변곡점을 연결했을 때 피보나치 2.618 레벨과 조금 전에 제가 그려드렸던 추세선 라인이 중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 거 보이시죠? 물론 이런 자리들에서는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시 재차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 다음 피보나치 레벨인 4.236 레벨까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4.236은 64K 정도까지 깊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야, 이렇게 봤을 때는 눌렸으니까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고 고점을 올리고 있고 평행 채널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매수 버튼이 누르고 싶거나 아니면 뭐 단기로 고배율로 매매를 해보고 싶거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들에서는 특히나 조심을 해야 돼요. 이런 걸 판단하기 가장 좋은 지표가 뭐냐면 이동 평균선입니다. 평균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1시간 봉상에서 이동의 평균치를 봤을 때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었잖아요. 이렇다라는 건 단기적으로 추세가 하방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리스크를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65K랑 68K 이 구간 있죠. 이 안에서 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관건이다. 이번 주에는 딱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추세에 대해서 이탈을 하는가. 만약에 이탈을 강하게 하게 되면 시파가 여기서 종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지지를 받으면서 세게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시파가 여기서 종결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뭐죠? 시파가 여기에서 이미 종결이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기회를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4시간 봉으로 돌려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상에서 봤을 때 지금 언제부터죠? 3월 3일부터 해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단발성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다가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뭉텅이로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응축되어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한번 단발성으로 크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방향성이 한번 터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선이라는 중요한 구간에 다가와 있는 상태잖아요. 만약에 이 추세에 대해서 이탈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량이 갑자기 많이 터질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계속 줄어들던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브레이크가 한 번 더 걸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하락이라는 키워드가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중기에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는 하락 움직임들은 긍정적인 상승 전환 시그널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다라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근거를 한 가지 더 더하고 싶은데요. 바로 일목균형표입니다. 이 구름대를 보시게 되면은 빨간 색깔 구름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게 되냐면 운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의문에 대해서 저항을 확실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죠.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뚫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윗꼬리를 달았고요.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지만 다시 재차 하락을 하게 되면서 결국 하락 흐름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구름대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완전히 이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들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언제냐? 바로 1월 13일, 14일 이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 구름대 레벨에 대해서 돌파를 하지 못해요.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쭉 이탈이 발생이 되면서 구름대 밑으로 밀리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하방으로 강한 움직임이 발생됐습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거래량이 유입이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기 의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탈이 되고 확실하게 추세선 이탈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누르고 있는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뚫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1시간 봉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이 짧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설령 추세를 잘 지키면서 상승을 한 번 더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시파에 대해서 종결이 나타나게 되면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발생이 될 시에는 1파 연장 터미널 패턴이 완성이 되고 하락을 만들어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최소 60K 근처까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더 깊게 빠진다면은 50K 때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당부를 드리는 게 이런 리스크가 있는 자리예요. 리스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65에서 68K 구간을 잘 확인을 하시면서
돌파를 하나 아니면 이탈을 하나 이걸 유심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하방 압력이 강한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고 막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상승 반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용기라고 한 번씩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시장에 악재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런 뉴스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에 48시간 최후 통첩을 날리게 되면서 아무래도 유가와 관련되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더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 확률을 30%대까지 밀어 올리게 되면서 시장 충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전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현님은 하락을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숏을 진입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숏 자리가 아니에요. 하락을 보고 있는데 왜 숏 자리가 아니라고 하시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매라는 게 뭐냐면요. 방향성도 방향성이긴 하지만 손익비라는 걸 따져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미 하락을 한 상황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기준이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숏을 진입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손절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정할 것인가요? 너무 멀죠. 보통의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전 유의미한 변곡점 구간들에 대해서 손절가를 정해두곤 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유의미한 변곡점이 74K예요. 76K예요. 그런데 어떻죠, 여러분들? 너무 멀죠. 몇 퍼센트 차이가 납니까? 현재 구간이랑 12%, 13%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건 손익비가 좋지 않은 자리다. 그래서 지금은 숏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단기로 매매를 하려고 하면 어떤 매매가 낫냐면요. 차라리 롱이 나아요. 매수를 받아보는 편이 더 나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걸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단기로 보셔야 돼요. 단기. 롱을 보는 이유는 손익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여기 65.5K에 대해서 손익비를 손절을 설정을 해두고 여기서 매매를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난하게 매매를 진행을 해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게 되면 68.5K에 대해서 돌파가 나오는지 아니면 돌파에 대해서 실패를 하는지 이걸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현명하게 매매하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나는 여기서 크게 하락하는 숏을 먹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추세 라인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경우 이거는 진짜 조금 리스크가 있는 매매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도 그렇게 손익비가 좋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퍼센테이지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살짝 올라왔을 때 숏을 담아보거나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그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조금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예 추세 라인에 대해서 이탈이 발생이 된 이후에 이 추세 라인을 다시 한번 리테스트할 때 여기에서 숏을 담아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테스트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매매를 한다면 이 자리가 조금 더 낫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숏이 아니라 롱을 봐야 되는 자리다.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하방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구간들마다 손익비가 다른 자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영상으로 찍어 드릴 때 방향성을 설명을 드려도 매매를 할 때는 다르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갈피를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라고 텔레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텔레방이랑 영상을 병행하시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텔레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입장 가능하시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요. 댓글도 꼭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현이었습니다.